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녹화본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이제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원장님들에게 이런 식의 이제 계정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홈페이지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홈페이지는 이제 교재를 주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실 때는 이쪽으로 이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비어져 있는데 이제 요거는 개인한테 이제 전달된 계정으로 접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네이버에다가 국어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AI로 여는 똑똑한 국어 학습의 길. 요거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쪽이 저희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교재 주문을 누르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요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요. 로그인 하시면 여기 주문몰에 교재몰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몰로 들어와서 이제 필요하신 교재들을 주문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교재에 대한 소개는 잠시 후에 이제 제가 해드린 것으로 하고요. 저희 시스템 쪽으로 이제 넘어가실 때는 왼, 오른쪽 상단으로 보시면 강사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강사용 사이트하고 학생용 사이트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용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학생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업로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강사용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전달드린 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첫 화면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여기서 일단 가장 먼저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하단 쪽으로 내려가시면 학원 로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학원 로고 설정에서 파일 선택하고 우리 학원에 로고가 있다면 첨부해 준 다음에 수정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저희 국어로 로고가 아니라 우리 원장님께서 첨부해주신 로고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이란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학원 내외 이제 원장님 외에도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다고 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빨갛게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한번 저희 직원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 넣어주고 주민등록번호도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면 임의의 번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휴대폰 번호는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 부서 국어과 그리고 직급은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근무 구분은 직원인지 아니면 일반 이제 아이들을 수업하는 선생님인지 교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업무 권한은 그냥 이제 최고 운영진으로 맞춰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요 선생님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고 이 선생님의 계정이 저희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사원번호를 넣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사원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아이디가 한 번호로 맞춰져서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250824 이렇게 이제 맞춰진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퇴직하고 퇴직 일자 선택해 주시고 수정 눌러 주시면은 이 선생님은 퇴직 처리되면서 이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교직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저희 학습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국어 학원에서 제가 여러 학원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보통 우리 아이들 학원에 이제 다니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학원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뭐 입학 테스트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상담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학 테스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맞췄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요 정도만 이제 체크하는 식의 입학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체계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서 성적 결과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어떤 것을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머니께서 실시간으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몇 등급인지 순위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국풍 이천 직영점에서는 입학 테스트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등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건 입학 테스트인데요. 반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방 그룹이란 게 있습니다. 방 그룹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는 교육용 계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방 그룹이란 것은 이제 가장 큰 틀에서 학년하고 과목 정도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방 그룹이란 것을 세팅을 할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어 콘텐츠가 초사부터 고3까지 대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하나씩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만들 때 저희 반그룹은 학년하고 과목 정도 구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들 게 고등학교 2학년이다 하면은 반그룹명 입력 부분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선택해 준 다음에 고2 국어 이렇게 넣고 저장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요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입학 테스트라는 반그룹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 만들어 줄 건데 저희 계정에서는 중복이 있으니까 저는 한번 날짜를 8월 28일로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만들 때는 이 날짜를 넣어줄 필요 없이 그냥 입학 테스트로만 넣어준 다음에 저장 확인 해주시면은 이렇게 반그룹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입학 테스트이기 때문에 반그룹을 만들었으면은 반그룹 안에다가 저희가 반을 집어넣는 형태로 반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접수 테스트반 들어가시면 이렇게 빨갛게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형 테스트 과목은 국어겠죠? 그리고 운영 기간은 연말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학부 학년은 무학부, 무학년. 학년별로 꼭 입학 테스트 반을 만들면은 좀 관리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학부 무학년으로 입학 테스트는 반을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반 그룹을 이제 입학 테스트 0828 아예가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반 그룹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명의 경우도 똑같이 입학 테스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담임을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어요. V자형 체크 표시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반을 관리할 선생님을 클릭을 해주고요. 저장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반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학생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학생을 저희가 이쪽에서 등록을 해줄 거예요. 아이 이름이랑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저희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이름을 넣고 중복 체크한 다음에 학부 학년 뭐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의 학교를 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 학교를 선택을 할 때는 아무런 학교도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입력을 눌러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동중학교다 하면은 교동 저장 해주시면은 다음에 등록하실 때는 이 교동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학생 휴대폰 번호 그러고 학부모 휴대폰 번호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학부모 휴대폰 번호를 넣을 때 만약에 우리 학생이 핸드폰이 없다고 하시면 학생 휴대폰 번호를 넣을 때 어머님 핸드폰 번호로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형제가 둘 다 핸드폰이 없으면 어머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만 하나 바꿔서 이제 형제 학생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 쪽으로 수강 반
는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입학 테스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옆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투데이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저장, 확인 눌러주시면은 학생이 등록이 됩니다. 저희가 학생을 이제 등록을 했다면, 네, 학생을 등록을 했다면 콘텐츠 마법사를 눌러주시고요. 왼쪽으로 본사 시험지가 있습니다. 본사 시험지를 눌러주시면 이쪽에서 저희가 입학 테스트 시험지를 뽑아서 쓸 수가 있는데요. 입학고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입학고사 시험지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2를 테스트해 본다 하시면은 이 중2 시험지 이름, 24년 입학고사 중2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이름 자체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시험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시험지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 학생명이나 학습일자, 담임명 넣어주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학습일자, 뭐, 28일. 그러고, 담임명은 뭐, 그냥 부품 200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타이틀은 시험지 이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동학원이다 하면은, 교동학원, 입학 테스트, 중2 입학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 아래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로고를 첨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이 로고가 우리 원장님들 학원 로고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인쇄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서 프린트도 가능하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요거를 프린트해서 우선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풀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 학생한테 요 시험지를 배정을 합니다. 옆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파란색 버튼에 대상 배정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학습 유형은 테스트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주간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우리 학생용의 과제 테스트 내신 대비 클리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테스트의 주간으로 하면은 주간 테스트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학 테스트의 경우는 보통 주간 테스트로 많이 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반그룹을 눌러준 다음에 입학 테스트를 선택을 하면은 그 반그룹에 있는 반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반 이름, 입학 테스트 0828 이제 반 이름 자체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 오른쪽으로 학생들 리스트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배정해준 학생만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일괄 설정이란 부분으로 마감일이 있는데요. 이 마감일은 아이가 언제까지 하게 할 것인지 기한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는 보통 하루면 끝나잖아요. 하루면 아이가 문제를 다 풀어보기 때문에 28일로 맞춰놓고 배정 완료,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학생한테 이 시험지가 정상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학생이 시험지를 전부 다 풀었고, 그러고 학생한테 시험지의 배정까지도 완료를 했다 하면은 저희 국어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학생용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학생용 클릭을 하시고요. 저희 계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전화번호 전체가 아이디가 되고요. 뒤에 네 자리가 비밀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7485-1111 그리고 비밀번호는 뒤에 네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11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학생용 쪽으로 로그인 돼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입학고사 시험지를 주간 테스트로 배정을 했잖아요. 그럼 학생용에서도 테스트에 주간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배정된 시험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학습을 누르고 답안 입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OMR 답안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가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푼 거에 정답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입학 테스트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르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답을 그냥 찍고 넘어가게 되면은 리포트 결과지가 올바르게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모르는 것들은 문제를 풀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정답을 입력을 할 때는 S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S는 이제 스킵 버튼으로 모르니까 넘어간다 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요. 저는 한번 정답을 5번으로 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다 찍고 넘어갈 거고요. 답안 제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답 다시 풀기가 있고 오답 노트 쓰기가 있고 학습 리포트가 있습니다. 오답 다시 풀기는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이고요. 오답 노트 쓰기는 오답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입학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학습 리포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X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포트 결과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채점 결과, 그리고 등급이랑 뭐 백분위, 영역별 성취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 하단 쪽으로는 성적 비교, 그리고 영역별 성취도 분석, 그리고 영역별 성취도 비교 요게 나와 있는데 영역별 성취도 비교는요. 요거를 가지고 다른 학생들하고 비교하자는 아닙니다. 이 파란색이 다른 아이들의 평균인데요. 다른 아이들을 봤을 때 중2 학생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문학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체로 많이 저학년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근데 사실 고학년으로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문학보다는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저학년 단계에선 우리 아이들이 문학 쪽을 좀 어려워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근데 요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자의 관점이 아니고요. 요거를 봤을 때 다른 아이들의 경우도 좀 문학이나 언어와 매체 쪽으로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문법, 문학, 요쪽으로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 다른 아이들도 좀 문학하고 문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좀 문학적으로 영양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담을 한다면 등록을 받기 용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리포트 결과지를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지금 요거를 봤을 때는 뭐 독서랑 문학도 그렇게 성적 결과 자체는 좋지는 않긴 하지만 이거는 맞춤 문제가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언어와 매체 협복과 자문을 다 틀렸어요. 그럼 이런 이제 틀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용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 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성적 소견에서 이 리포트 결과지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제 진단 결과를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입학 테스트는 어머님들이 보통 프린트해서 받아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를 하실 때는요, 뭐 크롬에서도 이렇게 프린트는 가능하지만 이러면 좀 내용이 올바르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실 때는 저희 국어로 강사용으로 들어가세요. 왼쪽 상단 부분으로 학습 관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왼쪽으로 학습 편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시험지를 배정을 한 게 테스트잖아요. 그럼 테스트 학습 클릭을 해주시고 반 그룹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학습 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리포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프린트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요거를 프린트해서 나눠줄 수 있고요. 만약에 정답을 입력을 할 때 하나씩 밀려서 정답을 잘못 입력을 했다 하시면 삭제, 확인 눌러주시면 입력된 답안을 삭제하고 다시 정답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눌러주시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1, 2, 3번만 정답으로 바꿔줘야 된다 했을 때 1, 2, 3번을 동그라미 표시하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이게 정답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네, 반영이 되고요. 여기서 리포트를 다시 눌러주시면 저희가 1, 2, 3번을 정답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등급이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서 우리 학생이 학원으로 등록을 했다 하면은 저희가 테스트반으로 학생의 반을 배정을 했잖아요. 그 반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반을 클릭하고 들어와서 반 그룹에 저희가 아까 고등학교 2학년 거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반을 정규반, 내신반이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아이들이 학습이 돌아가는 구조가 정규반하고 내신반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업하는 흐름 자체가 수능 대비하다가 내신 수업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학생의 반을 배정을 할 때 저희는 정규반, 내신반을 한꺼번에 배정을 합니다. 이 반이 다른 이유는 보통 정규반은 이제 학년별로 끊어서 수업을 하는 반면에 내신반은 이제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이렇게 엮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규반을 클릭하고 들어와서 빨갛게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넣어줄 거예요. 정규, 국어, 운영기간은 제가 연말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부, 학년, 고등학교 2학년, 반 그룹은 고2 국어, 그리고 반면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는 보통 뭐 시간표를 많이 넣어요. 뭐 목요일 오후 7시 뭐 A반 이런 식으로 많이 넣고요. 담임도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손쉽게 저희가 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강반은 내신반을 만들 때도 만드는 방법은 동일해요. 내신 국어 운영기간 선택해주시고 합부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반 그룹은 당연히 고2 국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반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께서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표를 많이 넣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신 쪽은 학교명이랑 출판사명을 많이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동 고등학교 그리고 뭐 미래를 쓴다면 미래 화요일 오후 7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넣어주고 있고요. 담임 똑같이 선택해주고 저장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학생을 등록을 할 때 테스트반으로 배정되어 있으면 비원생으로 구분이 되고요. 정규반, 내신반으로 배정되어 있으면은 재원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라는 부분을 비원으로 바꿔놓고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등록했던 김아무개라는 학생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학생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클릭을 하시고 수강을 보면은 이렇게 배정돼 있는 반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 취소 확인 해주시면은 반 배정이 취소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오시면 수강 관리에서 반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반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반도 선택을 해 주시고 수강 시작에 맞춰놓고 저장 확인. 똑같이 방구를 선택해 주시고 내신 반도 선택해 주시고 수강 시작일 그냥 입학 테스트 보는 날짜로 해주시면 되세요. 저장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반이 정상적으로 배정이 되면서요. 학생을 다시 클릭을 했을 때 김아무개라는 학생이 재원생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입학 테스트랑 이제 반 관리 그리고 학생의 반의 배정 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규 콘텐츠, 이제 수능 대비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신 콘텐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신 콘텐츠 전부 다 말씀드린 다음에는, 네, 다음에는 이제 어플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정규 교재 콘텐츠, 저희 국어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주문몰에 교재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학년별로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저희가 초사부터 중2까지는 이제 국어랑 어휘어법을 사용을 하고요. 중3부터 고3까지는 국어, 모의고사, 모의고사, 어휘어법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여기는 초등부는 계속 90분 수업을 하고요. 그러고 중등부는 이제 정규 수업 기간에는
이제 90분 수업을 하고 내신 수업 기간에는 180분 수업을 합니다. 중일 중일입니다. 그리고 중3부터 고3까지는 무조건 내신 기간이든 정규 수업 기간이든 저희가 180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초4부터 중2까지 교재를 봤을 때, 분기승천, 초4부터 초5까지는 분기승천, 초6은, 초6부터 중2까지는 한수라는 교재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4부터 초5까지는 분기승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과목에 대해서 선행을 합니다. 이제 초등 단계에서도 학교에서 국어라는 과목 자체는 있지만, 그것들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말하기, 쓰기, 듣기, 받아쓰기 요런 정도로 사실 되게 가벼운 컨텐츠로 있어요. 국어라고 부르기는 사실 어려운 그냥 언어, 그냥 한글에 대해서 배운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초등 단계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등으로 들어가서 국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등 단계로 올라갔을 때 잘하는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 교육 집단인 학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성적을 올려준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성청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중등 단계에 가서도 너무 어렵지 않게 혼란이 오지 않게 선행할 수 있는 교재가 분기승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분기승천 교재는 분기별로 제작이 돼요. 그래서 분기승천 4라는 교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교재가 저희가 제작이 되고요. 그거는 분기승천 레벨 5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한수는 서점에서도 저희가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교재는 원래 서점에서는 외부에서는 중1, 중2, 중3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 선행 기본입니다. 그래서 초6부터 중1, 중2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교재의 경우는 이제 학기별로 저희가 교재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 1-1, 그리고 한수 1-2, 그리고 한수 2-1, 2-1, 그리고 3-1, 3-2 이렇게 해서 학기별로 저희가 교재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역법이랑 이제 국어 교재 이런 식으로 초사부터 중2까지는 정규 수업 콘텐츠가 들어가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3부터는 수업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에 더하기로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의고사 레벨 1, 2, 3은요. 이제 순서대로 고1, 고2, 고3 평가원 모의고사를 짜집게 한 교재들이고요. 이제 모의고사 레벨 4는 변형 문제예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여서 리믹스 모의고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교재들은 사실 고3 아이들이 이제 수능 직전 대비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저희가 방학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특강용 교재도 있는데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초6부터 중3까지 아이들의 경우는 비문학 이제 특강을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저희가 국어학원을 저희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님들 비문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비문학 교재, 문해로라는 교재로 방학 때 특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1에서는 이렇게 섹션 단위로 제작되어 있는 교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뭐 고전 운문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방학 특강용으로 고전 운문을 골라서 특강 수업을 해준다면은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학 때 특강을 이제 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재들을 가지고 진도를 이제 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더하기로 특강도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섹션 뽀개기 실전편 요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특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수업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업하는 방식을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기존에 수업하던 방식에 저희 프로그램을 녹여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좀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중3은 모의고사 한 입만 어휘어법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우선
이렇게 수업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예습이 있어요. 예습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해줍니다. 이제 이 예습이란 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 저희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 학원으로 이제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너가 미리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 한 입만 어휘어법 문제를 풀어봐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원에 와서 하는 이유는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러고 굳이 예습을 그래서 뭐 시키니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만요. 지금 죄송하지만 음. 제가 음소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예습을 이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한다고 했을 때 모든 내용을 다 수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숙제로 내줍니다, 보통. 근데 숙제로 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왔을 때 전혀 아무것도 교재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으로 불러 모아서 예습을 시켰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크게 올라가요. 수업의 집중도가요. 수업의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인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들께서 수업해주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인강으로 오답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모의고사랑 이제 한입만의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예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고요. 그러고 온라인에 정답을 입력을 합니다. 정답을 이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리포트 결과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오답 정리를 합니다. 오답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오답을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어법. 어휘어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재를 가지고 어휘를 암기를 합니다. 교재를 가지고 어휘들을 암기를 하고요. 어플이나 뭐 PC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내가 외운 단어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이제 모의고사랑 한입만 요것만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세네 개 지문 선정해서 각각 90분씩 저희가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온라인에서 저희가 학습을 하는 구조가 온라인 학습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이들마다 사용하는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교재를 따로 또 배정을 해줘야 돼요. 학습 관리로 들어가서 교재 관리에 교재 배정을 들어가시면 이쪽에서 저희가 교재를 배정을 합니다. 방 그룹을 고의로 맞춰놓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 옆쪽으로 플러스 버튼 있죠. 요거를 눌러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 교재를 배정을 한다 하시면 모의고사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모의고사를 검색을 해주신 뒤에 내가 배정할 교재를 선택을 해주시고 배정 추가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플러스를 눌러주고 잠시만요. 지금 뭐가 네. 여기 교재 보시면은 이 오른쪽으로 어휘어법 교재 있잖아요. 어휘어법 교재를 선택을 하시면 어휘어법만 이쪽에서 교재를 또 배정을 따로 합니다. 방 그룹을 눌러주고 조회. 그러고 옆에 있는 플러스 눌러준 다음에 어휘어법, 중3은 어휘어법 레벨 3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강의당 문항수가 20개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몇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볼지, 몇 개를 맞췄을 때 통과를 시킬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10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보고요. 여기서 7개를 맞췄을 때 통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세팅을 하고 배정하기, 확인 눌러주시면은 교재가 이렇게 배정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학습용으로 들어가시면요. 교재에서
이렇게 배정된 교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학습을 누르고 빠른 입력으로 정답만 넣어줍니다. 정답을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정답을 다 넣어준 뒤에 답안 제출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오답을 다시 풀어도 되고요. 오답 다시 풀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 쓰기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제시문별로 문항별로 촬영되어 있는 인강으로 우리 아이들의 오답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 쪽으로 보시면 정답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아래쪽으로 문항 번호 하나씩 넘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답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기를 눌러주시면 AI PAT라는 버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틀린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을 AI PAT를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로 학습으로 문제봉을 풀기로 이렇게 AI PAT로 만든 문제들을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휘어법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배정된 교재가 마찬가지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재를 가지고 암기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교재를 가지고 암기를 했는데 선생님 저 암기한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학습하기 누르고 요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고 아래쪽으로 따라 써봅니다. 이게 끝나면은 바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냥 바로 테스트를 보는 아이들은 이쪽에서 테스트 버튼을 누르고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식 문제도 있고 이제 단답형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답 다 넣어주고 답안 제출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통과하지 못했다고 떠요. 저희가 아까 교재를 배정을 할 때 10개에서 7개를 맞췄을 때 통과를 기준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뜨는 거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답을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제시연고를 누르면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볼 수 있는데 테스트는 최대 3회까지 주어지고요. 3회로도 통과를 못했다 하면은 처음에 했던 이 학습하기를 누르고 다시 오답, 다시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 교재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요. 바로 이어서 내신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 마법사, 콘텐츠 마법사의 출제 마법사를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과정, 학년, 교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과정은 내신, 학년 선택해 주시고 그러고 출판사 선택을 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개념학습부터 학교 기출이 있어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개념학습 같은 경우에는 1학기부터 2학기 것까지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데 이 위에 요게 있고 아래쪽으로 본문이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이 돋보기 버튼 누르면은 미리 볼 수 있는데 요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교과서 본문의 해석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 있는 거는 해석돼 있지 않아요. 본문이라고 달려있는 거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하실 때는 위에 거로,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는 요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화살표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단원별로, 지문별로 뽑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술 문제, 연구 문제의 경우는요, 요것들은 다 이제 출판사, CD 문제고, 그리고 예상 문제는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변형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학교 기출은 이렇게 학교별로 기출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래서 화살표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 안에 어떤 지문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클릭해서 뽑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지문을 찾기가 힘들다 하시면 검색어 1 부분으로 넌 바보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넌 바보다만 이렇게 조회해 볼 수 있겠죠. 네. 넌 바보다만 이렇게 뽑아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는 이제 3개로 이제 조회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 계정 같은 경우에는
용의를 봤을 때 202 계정 선택을 하시면 현재 모든 출판사에 대해서 이제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전부 다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았고요. 9월 말 정도까지 저희가 2학기 단원까지 전부 다 업로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고1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신을 수능으로 선택을 하시면요. 그리고 모의고사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1, 고2, 고3 이제 전국연합 모의고사들도 2004년도 것부터 이렇게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영역별로, 지문별로 뽑았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부 전국연합 합편 변형을 클릭하고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리고 수능 변형 문제들도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출제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규, 학년 공통을 맞추면 이제 EBS 변형 문제들도 저희가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EBS 변형 문제까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제 출제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요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클릭해 준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선택 문항이 25가 있습니다. 25란 거는 내가 선택한 시험지 안에 문제들이 25문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OX형이나 단답형은 필요 없으시면 체크되어 있는 걸 풀어주시면 되고요. 출제 문항 수는 이렇게 선택 문항이 25문항이 있는데 내가 몇 문제를 출제를 할지 문항 수를 넣어주시고 이 오른쪽으로 기출제 문항 제외라고 있습니다. 요거의 경우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최근에 2달 안으로 출제한 문제에서 이 안에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걸러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1번 문제를 그냥 빼버리고 싶어 하시면 문항 제거 확인을 눌러줬을 때 이렇게 빼버릴 수 있고요. 제시문의 순서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옮기면은 제시문의 순서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플러스 추가를 눌러주시면 같은 방법으로 이 안에 있는 문제들에서 또 다른 문제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시험지 저장을 눌러주시고 시험지 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구분이 가능한 시험지로 시험지 명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이제 뭐 중2 미래인 19제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 누르고 목록으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시험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출력을 눌러주시면 이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를 눌러주시면 정답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10번 문제처럼 이렇게 선지가 1, 2, 3번은 3페이지, 그리고 4, 5번은 4페이지로 이렇게 밀려 있으면 아이들이 문제 풀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여기 인쇄 절약이라고 조그맣게 돼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잘리지 않고 프린트할 수 있지만 저거를 체크되어 있는 걸 풀어주시면 이제 인쇄 매수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쇄 매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배정을 눌러주고 뭐 학생 유형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내신 그리고 반그룹 선택을 하시면은 반 이름을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학생 이름 뜬다고 말씀드렸죠. 추가해 주시고 마감일 이제 언제까지 숙제하게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배정 완료 눌러주시면은 학생용에서는 저희가 과제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교재 과제에 나의 과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배정된 시험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학습을 누르고 문제 보면 풀기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문제풀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한번 빠른 입력으로 정답을 찍고 넘어가 볼게요. 답안지출 확인. 눌러주시고 리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포트 결과지 확인할 수 있고요. 오답노트 해설을 눌러주시면 하단 쪽으로
이렇게 정답지 들어가 있어서 오답을 정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출제 마법사로 출제하는 시험지들은 이제 제시문별로 문항별로 인강이 촬영돼 있진 않아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컨텐츠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험지를 이제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과제 부여를 했을 때 누가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학습 관리에서 이제 시험지 관리, 시험지 조회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수행 버튼을 눌러줬을 때 이 학생은 지금 점수랑 리포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는 점수나 리포트가 비어져 있겠죠. 그래서 하지 않은 아이들은 숙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컴퓨터 화면은 지금 공유되어 있는 걸 끄고 저희 어플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교육은 저희가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Recording in progress. 네, 이렇게 네. 지금 제가 핸드폰 화면 이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세요. 영어로 SL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국어학습용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란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 들어가시면은 처음에 로그인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학생용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실 때는 제가 전화번호가 아이디라 그랬죠. 7485-1111 비밀번호는 뒤에 네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으로 학습 성적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이어법 이제 똑같은 화면이고요. 교재 학습도 똑같고요. 교재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목차 이렇게 뜨고 과제 학습도 이제 똑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이 핸드폰으로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랑 제가 계속 음소거를 하고 말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플 화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들으시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채팅 남겨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한 내용은 저희가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녹화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할 거 없으시면은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잘 활용해 보시고 써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이제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고 이제 김영진 원장님도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면은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